호텔 로비에 스며 있던 은은한 조명은 마치 늦게까지 깨어있던 사람들의 숨결처럼 따뜻했다. 카펫에는 낮 동안 수없이 오간 발자국의 열기가 아직 남아 있었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잔잔한 반짝임이 흘렀다. 그런데 그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강하게 붙잡은 순간 그동안 눌러온 모든 감정이 차갑게 끓어올랐고 나는 결국 그 손을 떼어내며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호텔 문 밖으로 밀어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호텔 전체의 불이 갑자기 툭 하고 꺼져버린 것이다. 어둠은 순식간이었다. 벽면의 간접등부터 로비의 샹들리에까지 모든 불빛이 한순간에 꺼지고 남아있던 따뜻함도 마치 숨을 멈추듯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떨림은 단지 정전 때문만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 덮어둔 감정이 드디어 어둠을 핑계로 쏟아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어디선가 누군가 작은 비명 같은 숨소리를 내었고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손전등을 켜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도 나는 시어머니가 서 있는 방향만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 딱딱한 구두굽이 바닥을 스친 소리, 숨을 억누르려는 작은 흔들림, 그리고 말하려다 멈춘 것 같은 억센 호흡.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선명하게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 기묘한 정전마저 마치 우리 관계의 단면 같았다. 밝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둠 속에서는 더 또렷해지는 그런 아이러니였다. 시어머니는 항상 그렇듯 내 이름을 부르려는 듯 입술을 떼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녀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감정은 속으로 접어넣는 거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말보다 침묵이 익숙했고 침묵은 종종 칼보다 더 예리했다.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습관이 더 깊게 스며들곤 하는데 그녀가 감정을 숨기는 방식은 오랜 세월 쌓인 하나의 생활 습관이자 단단한 방패 같았다. 하지만 그 방패는 때때로 내가 가까이 다가갈 틈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그날 호텔 공기는 이상하게도 축축했다. 분명 건조한 겨울이었는데 정전으로 멈춘 공조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사이에 오래 쌓인 습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나는 작은 향냄새 같은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늘 쓰던 한방 연고의 향이었다. 결혼 초 그녀가 손마디 통증 때문에 바르던 그 약. 나는 그 향을 맡으면 늘 그녀의 아픈 손등이 먼저 떠올랐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손등이 나를 밀어내던 순간의 기억도 함께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지곤 했다. 그 작은 향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날카롭게 느껴졌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내 심장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선명하게 느꼈다. 단지 정전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의 어둠이 마치 우리가 피하려 했던 나날의 흔적을 전부 끌어올리는 것 같았다. 호텔 기술직 직원들이 무전기로 상황을 공유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작은 플라스틱 쟁반이 떨어지는 소리가 어둠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러나 내 귀에는 오직 시어머니의 미세한 숨결만이 깊숙이 꽂혔다. 이토록 가까운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로에게 닿지 못한 채 살아온 것 같았다. 정전은 호텔 시스템 문제였지만 나에게는 마치 하늘이 우리의 균열을 잠시 비춰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실 정전은 한국 호텔에서 흔치 않은 일이었다. 특히 이렇게 규모가 큰 호텔에서 전부 꺼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직원들조차 당황했고 손님들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내 세계에서는 오랫동안 켜져 있던 무언가가 꺼져버리는 순간 같았다. 애써 밝히고 있던 관계의 불빛, 버티고 있던 체온 같은 것들.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앞의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는 소리만 이어졌다. 나는 어두운 공간에서 사람의 감정이 더 크게 들린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빛이 없고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오히려 더 정직해지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오래전 들었던 한국의 오래된 속담 하나를 떠올렸다. 어둠은 진실을 숨기는 듯 보이지만 사실 밝히기도 한다. 시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기도 했다. 나는 혹시 이 정전이 우리가 피하던 이야기를 꺼내라는 신호일까 잠시 생각했다. 호텔 밖에서 문을 붙잡고 서 있을 시어머니의 억센 호흡이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마치 말을 선택하고 있는 듯한 그 작은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감정 표현이 서툴렀고 그 서밀이 때로는 잔인할 만큼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작은 흔들림은 처음으로 그녀도 불안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이 어둠은 우리 둘에게만 찾아온 어떤 조용한 시작이었다. 억눌려 있던 말들이 언젠가 꺼내져야 한다는 예고처럼 정전은 잠시 외면하던 감정의 문을 억지로 연 것 같았다.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추며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불빛은 아직 우리에게 닿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이 어둠 속이 오히려 더 편했다. 빛이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서로를 지나쳐야 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어둠 속에서 떨리던 우리의 감정은 이미 그전보다 더 가까워져 있었다. 호텔의 불이 꺼진 순간 무너진 것은 조명만이 아니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침묵도 함께 꺼져버리고 있었다. 정전이 길어질수록 호텔 안의 소음은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당황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직원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오히려 모든 소리가 잠잠해졌다. 마치 누구도 이 어둠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 듯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침묵 사이에서 가장 크게 들렸던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억눌린 숨결이었다. 로비 유리문 너머에 서 있던 그녀의 실루엣은 어둠보다도 더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그려졌다. 나는 문가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밑의 카펫은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촉감조차 묘하게 낯설었다. 마치 매번 밟아왔던 감정들을 처음으로 느끼는 것처럼 익숙한 것들이 오늘따라 다르게 다가왔다. 가까이 다가가자 문틈으로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어와 내 볼을 스쳤다. 겨울 공기는 순간적으로 내 호흡을 얼어붙게 했지만 그 차가움 속에 묘한 현실감이 있었다. 바깥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내 손에 의해 밀려난 순간 그대로 아직도 문 앞에서 단단히 굳어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로 얇은 코트 자락이 흔들리고 있었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 옷감이 약하게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아주 사소했지만 오히려 그 사소함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살아오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면 사람 사이의 감정은 큰 사건보다 작은 순간에 더 잘 드러난다는 것이다. 숨을 고르는 소리, 코트를 여미는 작은 손짓, 눈을 피하는 미세한 흔들림. 시어머니와 나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이 없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말 대신 무수한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평생을 가장의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들 사이의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 말 한마디보다 행동 하나가 더 무겁게 평가받던 시대에 자라서 자신의 아픔이나 외로움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때문에 그녀의 침묵은 종종 오해를 불러왔고 그 오해는 쌓여 둘 사이를 점점 더 딱딱하게 만들었다. 나는 결혼 초기의 일을 떠올렸다. 김장철이 되면 그녀는 꼭 나에게 김칫솔을 버무리면서 며느리는 집안 냄새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곤 했었다. 그 말은 아마도 단순한 옛 세대의 생활 습관이었겠지만 그때의 나는 그 말이 내 존재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무거웠다. 한국에는 집안일은 며느리의 몫이라는 오래된 인식이 남아 있었고 그 인식 속에서 나는 종종 숨이 막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묵직하게 마음을 짓누르는 힘이 있었다. 말의 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가진 오랜 관습의 무게가 나를 흔들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가 느끼는 무게를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삶이었으니까. 그래서일까? 우리가 다투지 않았음에도 계속 어긋났던 이유는 서로 다른 시대의 감정이 충돌한 탓인지도 모른다. 그 차이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한 세대는 표현하지 못해 상처가 되고 다른 세대는 표현하지 못해 더 아프고 그렇게 침묵과 오해가 뒤엉켜 오늘의 순간까지 온 것 같았다. 정전된 호텔 유리문 안과 밖에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하지만 실상은 아주 먼 거리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거리감을 만든 건 단지 싸움이나 괴롭힘이 아니라 애써 피하며 살아온 수많은 날들이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먼저 상처받았는지조차 흐릿해진 오래된 감정들. 어둠 속에서 그것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안내 방송이 들렸다. 직원이 정전 원인을 파악 중이며 곧 복구될 예정이라는 짧은 안내였다. 하지만 그 방송은 우리의 침묵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나는 호텔이 다시 밝아지는 것이 두려웠다. 불이 켜지면 우리는 다시 얼굴을 보고 다시 감정을 숨기고 다시 아무 일 없던 척 해야 할 것만 같았다.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그 작은 움직임조차 더 크게 와닿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 역시 오늘의 일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상처를 받았고 그녀도 버려진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진 상처는 방향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아픔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바람이 문틈을 파고들며 조용히 요동쳤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오래전 들었던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한국에서는 어른에게 등을 돌려 말하는 것을 예의 없다고 여긴다. 그래서 나는 늘 그녀 앞에서만큼은 얼굴을 마주하고 억지로라도 웃으려 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예의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내가 문 앞에서 그녀와 마주설 수 없었던 건 무례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너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호텔의 어둠은 여전히 깊었고 우리의 침묵은 그 어둠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조용한 순간이 우리를 조금은 가까워지게 하는 것 같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감정이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을 잃어버린 듯했다. 말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떨림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아주 멀리서 호텔 전기실 방향에서 무거운 금속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이 곧 끝날 것임을 예고하는 소리. 나는 그 소리에 조금 긴장했다. 빛이 돌아오면 오늘의 진실도 함께 드러날 것만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둠에 숨을 수도 없을 것이다. 전기실에서 들려오는 금속문 소리는 멀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우리 둘 사이에 내려앉은 고요를 건드리는 듯했다. 아직 불은 켜지지 않았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어둠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시어머니 곁에 설 수 있었지만 그 한 걸음이 오늘따라 너무 멀게 느껴졌다. 어쩌면 그 거리감은 단지 지금의 일이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사이에 쌓여온 침묵의 두께 때문인지도 몰랐다. 바깥 공기는 한층 차가워졌고 시어머니의 코트 자락은 계속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작은 흔들림을 바라보는 동안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 직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던 날이었다. 그날 그녀는 내 손에 귤 한 봉지를 쥐어주며 겨울엔 손이 자주 시려울 테니 비타민 챙겨 먹으라고 말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나는 그 작은 배려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은 언제부터인가 점점 바래져 갔다. 말투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작은 지적들이 늘어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림자가 드리우듯 감정의 간격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간격은 서서히 자랐고
결국 어느 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은 전혀 닿지 않는 날들이 되었다. 그 금 하나가 처음 생겼을 때 나는 그것을 무시했다. 시어머니도 아무 말이 없었다. 한국에서는 가족 사이의 작은 불편함은 먼저 말 꺼내기보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감정을 들추는 것은 분쟁을 만드는 일이라 여겨 돌려 말하거나 그냥 참고 넘어가는 문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 참고 넘기는 것들 속에는 종종 상처가 숨었고 우리에게도 그 상처들이 조용히 쌓여갔다. 그 상처가 어떤 모양으로 남았는지는 오늘 이 어둠 속에서야 더 명확해졌다. 시어머니의 어깨는 계속 떨렸고 나는 그 떨림이 추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향한 기대와 실망, 어딘가 모르게 남아있던 서운함들이 모두 그 작은 떨림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유리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말 한마디만 꺼내면 이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말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고 한번 뱉어진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부담감이 내 마음을 죄었다. 한국 정서 속에서 말이 가진 무게는 생각보다 크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 그렇다. 말 한마디로 오해가 생기고 말 한마디로 상처가 깊어지고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보다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오늘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두터웠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나는 시어머니가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코트를 여미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고 손끝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을 뱉는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는 모습 같았다. 그 모습은 내가 결혼 초에 처음 봤던 그녀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차갑고 차분해 보이지만 사실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 강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늘 조심스럽고 불안한 사람. 나는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 사실이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때때로 사람은 밝은 곳에서보다 어둠 속에서 진심을 더 잘 본다. 빛이 없으면 표정도 가식도 필요 없고 단지 숨소리와 떨림만으로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때 문 밖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려다 실패한 듯한 입술이 마찰하는 작은 소리였다. 그러나 그 작은 소리조차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가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시도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과는 별개로 벌어진 일의 무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오늘 호텔에서 나에게 다시 상처를 주었고 나는 그 상처를 참지 못해 그녀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이 행동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서러움이 터져 나온 결과였다. 하지만 동시에 밀어내는 순간 이미 후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다. 정전된 어둠 속에서 그 후회는 더 선명해져 갔다. 어둠은 모든 세부를 지워버리지만 내 마음속의 갈등과 흔들림만큼은 지울 수 없었다. 이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동안 나는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말들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말해야 했던 순간에도 말하지 않았고 조심해야 했던 순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했다. 그래서 사소한 말투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도 티끌처럼 쌓였던 감정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바람 냄새가 문틈을 통해 깊게 스며들었다. 차갑고 건조한 겨울의 공기 속에는 묘하게 금속 같은 향이 섞여 있었다. 그 향은 마치 오늘의 상황이 가진 날카로움을 그대로 품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향을 들이마시며 나는 조용한 결심을 했다. 빛이 돌아오기 전에, 이 어둠이 끝나기 전에 나는 꼭 한마디를 해야겠다고. 이 침묵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질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단지 마음속에서 천천히 모양을 갖추고 있을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시어머니에게로 한 발 다가섰다. 아직 닿지 않았지만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호텔 천장 어디선가 작은 틱 소리가 들렸다. 전기가 돌아오기 직전 특유의 미세한 진동. 그 소리는 어둠이 끝날 것을 알리는 신호처럼 우리의 사이에 울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빛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 겨우 맞닿은 서로의 진실이었다. 천장에서 들려온 틱 소리는 마치 긴잠에서 깨어나는 신경의 미세한 떨림 같았다. 곧 이어질 밝음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나는 그 밝음이 두렵게 느껴졌다. 우리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감정도 정리하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는 서로의 숨결과 떨림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드러났지만 빛이 켜지는 순간 다시 표정이라는 가면을 써야 할지도 몰랐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표정으로 숨기는데 익숙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사람이었다. 나는 문 위에 걸린 호텔 로고를 손끝으로 스치듯 만졌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남았다. 그러자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처음 이 호텔에 왔을 때의 일. 그날 남편은 이곳에서 열린 회사 행사 때문에 바쁘다며 먼저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한참 늦게 도착했었다. 그녀는 로비를 둘러보며 이런 데는 처음 와 보내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엔 단순한 감탄이 아닌 묘한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공간은 어쩌면 낯설면서도 불편한 세계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시어머니의 불편한 표정을 보며 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이런 데 오면 늘 긴장해. 그냥 좀 잘해드려.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묘한 책임감 같은 것을 느꼈다. 남편이 할 역할을 내가 대신해야 한다는 듯, 시어머니의 감정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듯한 부담. 그러나 정작 남편은 늘 자신의 세계 속에만 머물렀다. 그녀와 나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동안에도 그는 대부분 모른 척했다. 한국의 많은 아들들이 그러하듯 그는 갈등이 생겨도 중간에 서기보다는 양쪽 모두를 피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가족 행사에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날카로운 말을 할 때도 남편은 그 자리를 모르게 피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상황 자체를 외면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둘이 있을 때는 가볍게 말했다. 우리 엄마한테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냥 조금 까다로운 성격일 뿐이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외면이었다. 내가 버텨야 한다는 의미를 감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마다 말했다.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은 늘 같은 말로 대답했다. 왜 그렇게 크게 생각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감정은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시할수록 더 단단하게 굳는다는 사실을 남편은 몰랐다. 남편의 무심함은 우리 관계의 그늘이 되었고 그 그늘은 시어머니와 나 사이의 작은 갈등에도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누군가 중간에서 조율해 주었다면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편은 늘 자신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바라보았고 그 사이에서 고립된 사람은 시어머니도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호텔 문 사이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다시 한번 흔들렸다. 그 떨림 속에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 나는 어둠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서운함을 느낀 순간마다 사실은 아들에 대한 서운함도 함께 뒤섞여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에게 외로움을 말할 수도 없고 나에게는 그 서운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결국 어딘가 모르게 틀어지고 오해가 쌓여온 세월. 그 모든 무게가 지금 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어깨 위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내게 날카롭게 굴었던 이유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 상처는 오늘의 행동으로 이어졌고 나는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그 순간의 차가웠던 감촉이 아직도 내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했다. 호텔 안에서는 여전히 손전등의 희미한 빛만이 곳곳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우리 관계의 잔흔처럼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유리문에 손을 대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마음의 온도를 다시 가라앉혔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호흡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 모습은 오래전 병원에서 처음 봤던 그녀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남편이 아플 때 그녀는 늘 표현하지 않고 걱정을 삼켰다. 밤새 간호하면서도 괜찮아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던 사람. 그 말 속에는 걱정, 두려움, 후회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 감정들을 말로 내지 않았다. 그녀의 세대는 감정을 감추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 배웠고 내 세대는 감정을 나누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대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바람이 다시 한번 세게 불었다. 그 바람 속에는 호텔 앞을 스치는 도시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약간의 매연 냄새, 차가운 돌바닥에 남은 습기, 그리고 겨울 특유의 금속 같은 차가움. 그 냄새는 낯설지 않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다. 마치 서로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이 공기 속에서 가시처럼 떠다니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입을 떼었다. 목소리가 나올까 걱정될 만큼 마음이 흔들렸지만 더 늦기 전에 말을 해야 했다. 어머니, 그러나 그 순간 호텔 전체가 다시 한번 웅하는 소리를 내며 살아나기 시작했다. 천장의 조명이 하나둘씩 깜빡이더니 곧이어 로비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다. 어둠이 걷히자마자 세상이 다시 현실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빛 속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가에는 어둠 속에서 보지 못했던 미세한 흔들림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흔들림이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조명이 돌아온 순간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해졌다. 어둠 속에서는 서로의 숨결과 떨림만이 느껴졌다면 이제는 표정 하나, 눈빛 하나까지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밝아진 로비는 이전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빛이 켜지는 순간 현실은 늘 잔인해지는 법이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나는 시어머니와 다시 마주해야 했다. 방금 전까지는 어둠이 우리 둘 사이의 완충지대처럼 작용했지만 이제는 밝음이 모든 감정을 노출시키는 조명이 되어버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창백해 보였고 그녀의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어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한국의 어른들이 흔히 그렇듯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조차 괜찮다는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체면이자 습관이었다. 그녀는 오래도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편을 대신해 집안을 버티고 자식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며느리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려 했던 사람. 그러한 삶이 그녀의 표정을 굳게 만든 것이리라. 하지만 나는 그녀의 숨겨진 흔들림을 어둠 속에서 이미 보았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제 빛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직원들은 복구가 완료되었다며 분주히 움직였고 손님들은 안도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나와 시어머니만은 그 혼란에서 벗어나 있었다. 우리 사이에서는 오직 침묵만이 거리를 메웠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짝이 바람에 밀려 약간 흔들렸고 그때 금속이 미세하게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마음속에 깊게 파고들었다. 마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서늘한 경고음처럼. 들어오세요. 바람이 너무 차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조심스러웠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실내로 들어왔다. 휘몰아치던 바람 속에서 그녀의 코트에는 차가운 겨울 기운이 가득 배어 있었다. 그녀가 지나가는 순간 그 공기가 로비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 냄새를 깊게 들이켰다. 오래전 농촌에서 맡았던 겨울 냄새와 비슷했다. 흙이 얼어붙은 냄새, 나무가 꺾이는 냄새, 아무 말 없이 버티는 계절의 냄새.
시어머니에게 늘 스며있던 그 냄새는 어쩌면 그녀의 오랜 삶의 무게였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내 앞에 서자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전력 계통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우리 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정전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우리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생겨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쪽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다. 호텔 관계자들이 전력 계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층에서 이상 신호가 잡힌 모양이었다. 나는 직원들의 말을 흘려듣다가 한 문장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다. 5층 한 방에서 과열 경보가 떴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5층, 바로 우리가 묵고 있는 층이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같은 말을 들은 듯 아주 미세하게 눈썹이 흔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했지만 나는 묘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정전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느낌이 가슴속에서 자꾸만 피어올랐다. 마치 오늘의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된 진실을 향해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듯한 감각.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감정은 항상 먼저 반응한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놀랐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다.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무언가 오래된 감정이 흔들린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덧붙였다. 아까 너를 밀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냥 말이 안 나와서.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먼저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건 처음이었다. 평소에 그녀라면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넘어갔을 텐데 지금의 그녀는 어딘가 달랐다. 그 변화는 작은 균열 같았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상처는 상처였고 오늘 있었던 일은 단순히 오해로 치부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묵혀둔 감정의 무게가 오늘 폭발한 것이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길 수 없었다. 저도 밀어낸 건 잘못이었어요. 내가 천천히 말하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약하게 흔들렸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너를 너무 어렵게 만들었지. 그 말은 그녀에게서 결코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오래된 감정의 방에 처음으로 들어온 작은 햇빛 같았다. 하지만 그 햇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동안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울렸다. 복구된 조명 아래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렸다. 우리는 둘 다 잠시 그 문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방금 그 층에서 감지된 과열 경보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정전 직전에 하필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호텔 전체에 불이 꺼졌을까?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과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마치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 올라가서 얘기 좀 할까?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피해가 아닌, 회피가 아닌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만드는 초대였다. 그리고 나는 그 초대가 이 복잡한 밤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 것임을 알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그 안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웠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서 있지만 서로에게 다가가지도 떨쳐내지도 못한 감정들이 사방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5층 버튼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온 순간 나는 지금 올라가는 이 짧은 몇 초가 어쩌면 지난 수년 동안 쌓인 감정의 압력보다 더 버거운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엘리베이터의 좁은 공간에 갇히면 떨림이 고스란히 울린다.
손끝이 떨리면 손잡이를 통해 전해지고 호흡이 흔들리면 공기 자체가 지지기는 듯한 긴장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천장에서 흘러내리는 미세한 전등빛은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듯 약간씩 깜빡였고 그 흔들림은 마치 내 마음의 일부 같았다. 조명이 살짝 떨릴 때마다 시어머니의 어깨도 조용히 흔들렸다. 그녀의 코트에서는 아직 호텔 밖에 차가운 공기가 남아 있었고 그 공기가 무겁게 흘러내려 발목 부근에 맴돌았다. 겨울 특유의 쇠냄새 같은 기운이 희미하게 감돌았는데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 할머니 댁 마룻바닥에서 맡았던 나무 냄새와 함께 떠올라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너 많이 놀랐지? 그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확실히 어두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맥박처럼 울렸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낸 것도 그 말이 걱정에서 비롯된 것도 어딘가 낯설었다. 나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가 어렵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그 대답만으로도 엘리베이터 안 공기는 더 조용해졌다. 우리가 피하려 했던 감정이 마치 발밑에 웅크리고 있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날들, 서로의 기대를 어긋나게 받아들였던 순간들, 마음에 생긴 금이 점점 깊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시간들이 다시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내 쪽을 보지 않은 채 천천히 말했다. 나도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몸이 먼저 움직였어. 밀어내려던 건 아니었어. 나는 숨을 조금 들이쉬었다. 그녀가 이렇게 설명하려는 것은 처음이었다. 평생을 감정을 감추며 살아온 사람이 오늘만큼은 자신의 흔들림을 인정하고 있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밀어낸 건 말끝이 흐려졌다. 잘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아주 살짝 흔들었다. 아니야.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그 말은 부드럽지도 않았고 따뜻하게 꾸며진 말도 아니었다. 그녀답게 울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담담한 목소리. 하지만 그런 담담함 속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다. 엘리베이터가 4층을 지나갈 때 갑자기 아주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전력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흔들림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오늘의 정전, 5층 과열 경고, 우리가 실랑이를 벌인 바로 그 순간에 호텔 전체에 불이 꺼졌던 기묘한 타이밍, 이 모든 것이 이상하게 얽혀 있었다. 시어머니 역시 그 진동을 느낀 듯 손잡이를 더 강하게 쥐었다. 그녀의 손등에 잡힌 긴장감은 크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의 침묵 속에서 나오는 깊은 떨림이 담겨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자 띵 하는 소리가 울렸다. 문이 천천히 열릴 때 복도는 조용했고 조명이 정상적으로 켜져 있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조명 아래에서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아주 미세한 불편함.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복도 어딘가에 있었던 흔적이 공기 속에 남아있는 듯한. 시어머니도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복도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뭔가 이상하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두려움보다 불안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에 잊어버린 기억의 문이 조금 열린 듯한 톤. 그리고 그 말은 더 큰 무언가의 예고 같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 방 쪽으로 걸었다. 발자국 소리가 복도 타일에 부딪혀 작게 반향했다. 그 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오늘은 그 울림이 마음을 더 불안하게 자극했다. 방 앞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문고리를 잡기 전에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조명 아래에서도 숨겨지지 않았다. 너 혹시 기억나니? 그녀가 천천히 물었다. 뭐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가 처음 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아들 방에서 쓰다듬던 그 불, 한 번 나간 적 있었지.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있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첫 밤을 보냈던 날,
방 안의 작은 스탠드 조명이 갑자기 깜빡이며 꺼졌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방 안에 들어와 스위치를 확인하던 모습. 그 표정은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단순한 전기 문제였는데 그녀는 마치 무언가 오래된 기억을 떠올린 사람처럼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게 왜요? 시어머니가 내게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지금껏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어딘가 깊은 상처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때도 오늘도 불이 꺼진 순간 내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네가 알게 되는 거였어. 가슴이 쿵하고 크게 울렸다. 알게 되는 것, 무엇을? 이 밤의 정전과 5층 경보와 그녀의 떨림 사이에 무엇이 이어져 있는 걸까? 그리고 그녀가 갑자기 힘없이 말했다. 아직은 말할 용기가 안 난다. 그 말이 더 깊은 어둠처럼 천천히 내려앉았다. 정전은 끝났지만 정작 밝혀져야 할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다.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정한 빛이었다. 천장의 간접등은 바람이라도 스친 듯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전등갓 아래로 떨어지는 빛은 일정하지 않은 리듬을 갖고 있었다. 조명은 온전히 밝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았다. 마치 공간 자체가 숨을 고르는 것처럼 어딘가 불편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나는 문을 닫기 전까지 한 번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이 방은 몇 시간 전만 해도 그저 깨끗하고 조용한 호텔방이었는데 지금은 오래된 기억과 숨겨진 이야기의 냄새가 은은하게 떠도는 곳 같았다. 시어머니는 방 안 한가운데에서 멈춰섰다. 그녀의 코트 자락에서 흘러들어온 차가운 냄새는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를 옅은 한약향 같은 그녀 특유의 채취가 채웠다. 그 향은 늘 그녀 곁에 붙어 다니던 냄새였고 결혼 초 무심히 지나쳤던 그 작은 냄새조차 오늘은 무언가 의미를 가진 듯 마음을 자극했다. 아직 말할 용기가 안 난다. 아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가 했던 말을 되씹자 심장이 다시 한번 조용하게 쿵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만이라도 알려주시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오래 숨겨왔고 말하는 순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분노나 미움이 아니라 오래된 후회와 죄책감에서 비롯된 떨림. 나는 그 미세한 떨림이 오늘 정전보다 어둠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결혼 초 우리가 함께 처음 묵었던 여행지 호텔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으로 TV 옆에 작은 조명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조명은 아직도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탓인지 불빛이 살짝씩 고개를 떨구며 흔들리고 있었다. 저 조명,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마음이 이상했어. 조명이요? 나는 조명을 바라보았다. 흔들리고 있지만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그래, 처음 네가 우리 집에 왔던 날, 네가 썼던 그 방에도 똑같은 조명이 있었어. 나는 숨을 잠시 멈췄다. 그날 밤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날, 시댁 첫 방문에서 머물렀던 그 작은 방. 잠들기 전 스탠드 조명이 한 번 크게 깜빡이더니 어둠 속으로 꺼졌던 그 순간. 그때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스위치를 만지작거리며 말없이 서 있었던 모습. 그 표정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고 내가 질문하려던 찰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갔었다. 그때 느꼈던 묘한 뜨거움과 차가움이 뒤섞인 공기. 그걸 설명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선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그 조명이 왜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어머니는 마치 오래된 상자를 열 듯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방은 원래 우리 아들이 쓰던 방이 아니었어. 나는 눈을 깜빡였다. 그럼 누구 방이었는데요? 그 아이,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방. 온몸에 서늘한 기운이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울림은 방 전체를 가르는 진동처럼 커졌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그저 그녀의 떨리는 옆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을 비비듯 붙잡았다. 오래된 습관처럼 무언가 불안할 때마다 그녀가 반복하는 움직임, 손등에 굳은 살, 굽은 마디, 빨갛게 마찰된 손바닥, 그 손에 묻어있는 세월이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보였다. 우리 집엔 너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 있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침묵했다. 방 안의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바람도 없는데 무언가 손끝으로 전선을 건드린 듯한 떨림. 그게 오늘 정전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가득했다. 후회,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있는 눈빛. 그 아이가 죽던 날도 불이 이렇게 꺼졌었어. 숨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심장이 답을 잃어버린 듯 한동안 뛰지 않았다. 아이요? 나는 겨우 물었다. 우리 집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 방 안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조명이 또다시 흔들렸다. 전등 속에서 지직하는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가 왜 저한테 목소리가 떨렸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나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그리고 깊게 내려앉았다. 너무 아팠으니까.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녀는 작은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 감전사고로 죽었어. 조명이 꺼지고 불꽃이 튀고 내가 그날 이후로 가장 두려워했던 건 나는 숨을 멈췄다. 또 누가 이렇게 내 앞에서 사라질까 하는 거였어. 그 순간 방 안의 조명이 툭 하며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 떨림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녀를 묶어온 죄책감 때문이었다. 정전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5층 과열 경보도, 오늘의 불길한 타이밍도 모두 그녀의 오래된 기억을 다시 불러낸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그녀가 평생 숨겨온 진실의 문을 오늘 비로소 열어젖히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이 퍼졌다. 그녀가 평생 나에게 가혹했던 이유, 말없이 상처를 주던 이유, 그 모든 것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다는 사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공기 속에서 아주 천천히 가라앉을 때 방 안의 조명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숨을 죽인 듯 고요하게 멈춰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결코 편안한 침묵이 아니었다. 마치 이 방 자체가 오래 묵힌 비밀을 들은 뒤 더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숨을 고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또렷한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던 사람이 지닌 특유의 고집이 그 눈물마저 붙잡고 있는 듯했다. 아이가 있었다고요.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분노는 없었다. 대신 너무 늦게 알게 된 믿을 수 없는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시어머니는 내 앞에 천천히 앉았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고 손끝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을 다시 열기라도 하듯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그 아이는 내 형님이었지. 아주 어렸어. 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나이였고 늘 나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 그녀는 손등을 바라보았다. 그 손등 위에는 굳은 살, 세월의 주름, 그리고 오늘에야 드러난 그녀의 상처가 있었다. 그날 집에서 불빛이 깜빡거렸어. 예전엔 자주 있던 일이었지. 낡은 집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스탠드 전구를 만지다가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작은 불꽃이 번졌어. 전류가 새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미처 몰랐고 그 아이는 너무 가까이 있었어.
그녀는 결국 눈을 감았다. 난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했어.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래서 매번 조명이 꺼질 때마다 그렇게 굳어 계셨군요. 내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래. 그날 이후로 조명은 나에게 죽음의 그림자였어. 누군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꼭 쥐었다. 네가 우리 집에서 처음 머물던 날 방조명이 깜빡거리는 걸 보고 그때의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어.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들어가 스위치만 확인하고 나왔지. 내가 이상하게 봤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도 순간도 내겐 없었어. 너를 힘들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저 두려웠어. 누군가 또 내 앞에서 사라질까봐. 그 말의 끝이 떨릴 때 나는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모르고 지나쳤던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느꼈던 차가움, 서운함, 상처는 분명 진짜였지만 그 상처 너머에서 시어머니는 혼자 그 두려움을 견디고 있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혼자였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강했던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버티던 가장자리에서 마침내 자신도 인간임을 드러내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너도 혼자였잖니.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 기준대로만 너를 평가하고 내 상처를 너에게 이해시키려 하지도 않았어. 그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오래전의 작은 순간 하나가 떠올랐다. 결혼 초 시어머니와 내가 함께 걸어가던 겨울 골목. 그날 그녀는 내게 장갑을 내밀며 말했었다. 너 손이 참 차구나. 그 말은 단순한 관찰처럼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녀가 나에게 보여준 드문 따뜻함이었다. 나는 그 순간이 조금 더 따뜻하게 기억되기 시작했다. 어머니,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저한테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왜 말도 없이 화난 듯 보였는지도. 나는 말을 잇기 위해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제게서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서였죠. 시어머니는 마침내 눈물을 떨어뜨렸다. 그 눈물은 크게 흐르지 않았고 소리도 없었다. 그냥 아주 조용히 꼭꼭 닫혀있던 문이 열린 듯 흐르는 눈물이었다. 그래, 그녀는 힘없이 대답했다. 너를 잃을까봐 아들도 손주도 남편도 다 떠난 뒤 내게마저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나는 늘 무서웠어.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녀의 차가움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잃을까 두려워서 고집스러웠던 것임을. 그녀의 엄격함, 간섭, 감정 없는 표정 뒤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너무 거칠게 뒤엉켜 있었던 것이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등 위로 손을 올렸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저 안 떠나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어머니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었어도 저를 그런 옛 그림자로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에게 너무 늦게 말한 것 같다. 늦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이라도 말해주셔서 다행이에요. 조명은 어느새 안정되었다. 더 이상 깜빡이지 않았다. 빛이 조용히 내려앉으며 방안을 감쌌다. 그리고 나는 그 빛 속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고맙다. 나를 탓하지 않고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밤은 길었지만 새벽은 어느새 가까워지고 있었다. 호텔 창가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며 방 안의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졌다. 시어머니의 떨림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예전처럼 두려움만 있지 않았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감정이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녹아드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서로 너무 많은 것을 흘려보냈고 너무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으며 오늘 이 밤만큼은 그 침묵조차 위로가 되었다. 바깥에서 아주 천천히 새벽 공기의 냄새가 밀려왔다. 차갑지만 상처를 덮어주는 냄새. 멀리서 청소 장비가 움직이는 기계음이 들렸고 호텔 복도에서는 직원이 수건을 바꾸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일상의 소음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가족의 이야기도 결국 이런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 아무리 어둠이 길어도 결국엔 작은 소리부터 되돌아오기 시작하며 조금씩 빛이 스며들고 아직 다 낫지 않은 상처들 위로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 나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우리 조금씩 다시 시작해봐요.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고갯짓 하나가 아마 그동안 우리 사이에 필요한 모든 화해였을지도 몰랐다. 이 새벽이 누군가의 마음에도 조용한 평온으로 닿기를 바란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처럼 언젠가는 조용히 빛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이 작은 고백이 따뜻한 숨처럼 머물기를.